안녕하세요. 파이썬으로 배우는 블록체인 제16과 암호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같이 학습해 보겠습니다. 목차입니다. 그래서 암호 기술, 그 다음 이제 암호 시스템, 암호화와 이제 복호화, 그 다음 이제 암호화 알고리즘, 그 다음 이제 블록 암호 모드에 대해서 한번 같이 학습해 보겠습니다. 암호 기술입니다. 그래서 암호 기술은 이제 크게 암호화 기술과 암호 프로토콜 기술로 이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암호 기술은 이제 평문을 이제 해독 불가능한 형태로 어, 변형, 변형하거나 이제 또는 생성된 암호문으로부터 해독 가능한 형태로 변환하기 위한 원리, 그 다음 이제 수단, 방법 등을 이제 취급하는 기술로 공개된 네트워크에서 불법적인 도청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암호화 기술은 사용하는 키의 종류에 따라서 암호화 키와 복호화 키가 일치하는 이제 대칭키 암호화 방식이 있고요. 대칭키 암호화 방식이 있고, 그 다음 이제 이 암호화 키와 복호화 키가 일치하지 않는 비대칭 암호화 방식이 이제 두 가지로 이제 나눠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 이 대칭키 암호화는 이제 블록 암호화 알고리즘과 스트림 암호화 알고리즘으로 이제 두 가지로 이제 분류가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 어,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하는 대표적인 이제 비대칭 알고리즘으로는 이제 RSA라고 해서 1970년대 MIT 교수님들이 이제 개발한 암호화, 큰 소인수의 곱을 이제 인수분해하는 그런 암호화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보통 이제 블록체인에서 사용하는 이제 공개키, 그 다음에 이제 개인 키, 그런 이제 전자서명 방식에 사용하는 암호화 방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암호 시스템 구성 요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하고 복호화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필요한 요소를 이제 모두 합쳐서 암호 시스템이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요. 그런 이제 암호 시스템은 구성 요소로는 이제 평문, 그다음 이제 암호문, 암호화 알고리즘, 그다음 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다. 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암호 시스템은 어떤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는지 동작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암호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건을 이제 충족시켜야 되는데요. 암호화 키에 의해서 암호화 및 복호화를 이제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암호화 시스템은 사용이 이제 당연히 용이해야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암호화 알고리즘 자체보다는 이제 암호 키에 대한 보안이 이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그림을 보시면 구성 흐름도를 한번 보시면 처음에 이제 평문이 있겠죠. 암호문이 되기 전에 이제 평문이 있고, 그러면 이 평문을 이제 암호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수식이 이렇게 되고요. 평문은 이제 M이라고 부르죠. M은 인크립션이라고 해서 암호화 시킨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크립션이 나오는 거죠. 암호화가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암호화를 시키게 되고, 그러면 이제 암호화 시키면 암호문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암호문은 크립션이라고 해서 암호문이 나오고요. 그럼 이 나온 암호문을 이제 다시 디크립션,
약자죠. D. 다시 복호화를 시키면 다시 이제 평문으로 나오는 이런 일련의 흐름, 일련의 흐름을 이제 암호화 시스템에서 구현을 한다. 패러다임, 메커니즘으로 사용을 한다. 라고 이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암호화와 이제 복호화, 이 암호화 복호화에 대한 한번 개념을 한번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암호학을 이제 이용을 해서 보호해야 할 암호화 하기 전에 메시지를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문, 플레인 텍스트라고 하면 평문을 이제 암호학적으로 이제 암호학적 방법을 이제 적용을 해서 변환한 것을 이제 암호문이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평문을 이제 암호문으로 변환하는 과정을 이제 암호화, 인크립션, 아까 말씀드린 인크립션이라고 하게 되고, 그러면 이 암호문을 다시 평문으로 변환하는 과정을 이제 디크립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암호화와 복호화는 이제 네 가지 특징을 가지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기밀성입니다. 그래서 컨피덴셔널티라고 해서 부적절한 노출을 이제 당연히 이제 방지를 해야 되고요. 허가받은 사용자가 아니면 내용에 이제 당연히 접근을 할 수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무결성입니다. 무결성은 인티그리티라고 해서 부적절한 변경을 이제 방지를 하고요. 허가받은 사용자가 아니면 내용을 당연히 변경할 수 없어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가용성이 있습니다. 어벨리빌리티라고 해서 부적절한 서비스를 이제 거부를 방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인 봉쇄라고 해서 non repudiation이라고 해서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전달받은 사람은 이제 전달받았다는 사실을 당연히 부인을 하면 안 되겠죠. 그게 이제 부인 봉쇄라고 해서 이 네 가지, 이 네 가지가 이제 특징이다. 암호화에 대한 특징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암호화를 시키려면 알고리즘이 있어야 되겠죠.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다들 이제 뭐 컴퓨터를 이제 어느 정도 IT를 하셨다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반적인 이제 방법을 이제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서는 이제 이 알고리즘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 부분으로 차지를 하고요. 평문을 이제 암호문을 만드는 절차가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암호화 과정을 이제 암호화 알고리즘이라고 하고, 복호화 과정을 이제 복호화 알고리즘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암호화와 이제 복호화 알고리즘을 합쳐서 우리는 암호 알고리즘이다라고 이제 통합해서 부르게 되고요. 한마디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암호화할 때 알고리즘과 복호화할 때 알고리즘을 암호 알고리즘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칭키 암호 알고리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대칭키 암호 알고리즘은 블록 암호화와 이제 스트림 암호 이 두 가지 방식으로 이제 나뉘게 되고, 그 다음 이제 이
대칭키 암호 알고리즘은 이제 다시 요런 두 개로 나눠지고, 블록 암호 시스템은 이제 블록 암호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블럭이라는 말을 이제 보셔야 되는데, 블럭 단위로 이제 블럭은 이제 고정된 크기의 입력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고정된 크기의 입력 블럭을 고정된 크기의 출력 블럭으로 변형하는 암호 알고리즘에 의해서 암호화 및 복호화 과정을 수행하는 방식은 이제 블럭 암호화 방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대표적으로는 이제 블럭 암호화 방식은 이 DES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스키피, 스크프 잭이라는 게 있고, IDEA, 그 다음에 FEAL 등 이제 여러 가지 블럭 암호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칭키 암호 알고리즘은 이제 다시 이런 식으로 이제 구현이 되어 있고,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블럭 암호화 방식과 이제 스트림 암호화 방식 두 가지를 한번 비교를 하는 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블록 단위로 이제 암호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방식은 당연히 고정된 크기 단위 블록 단위로 암호하는 방식을 블록 암호화 방식입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스트림 암호화 방식은 평문과 같은 이제 길이의 키 스트림을 생성을 하게 되고, 평문과 이제 키, 이진 수열, 비트 단위, 베타적 논리합, 그 다음에 이진 연산을 이제 결합을 해서 암호문을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런 복잡한 말들이 있는데 밑에 보시면 이제 한 비트씩 암호화를 한다. 이게 단순하게 이해하기가 편하네요. 한 비트씩 이제 암호화하는 이제 복화 방식이다라고 이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비트씩 암호화를 하니까 당연히 암호화 그 성능이 좋아지겠죠. 복화하기는 힘들어질 겁니다. 복화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 암호화된 암호문을 다시 이제 해킹하기는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장점을 가지게 되고요. 그 대신 이제 단점으로는 이제 스트림 암호화 방식은 비트 단위로 암호화를 이제 하기 때문에 시간이 이제 많이 걸리는 단점이 있겠죠. 그에 반해서 이제 블럭 암호화 방식은 이제 구현하기가 당연히 스트림 암호화 방식보다는 쉽지만 블럭 단위로 암호화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제 보안의 위협이 이제 많이 발생을 한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블럭 암호 모드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블럭 암호 모드라는 것은 이제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면, 블럭 암호 알고리즘은 이제 고정 길이의 이제 블럭을 암호화하는 암호 방식이라는 것은 이제 다 아시겠죠? 근데 이제 이런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암호화 평문이 길이가 길어지게 됩니다. 평문 길이가 이제 길어지게 되면 이렇게 길어진 평문을 암호화하기 위해서는 반복적으로 이제 암호화를 해야 되는데, 반복적으로 이제 구간별로 나누어서 암호화를 하겠죠. 그 반복적으로 이제 하는 방법을 이제 블럭 암호 모드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긴 평문을 암호화하기 위해서 나온 방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암호 블럭 모드 종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22 모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엘렉트닉 코드부 모드라고 이제 부르게 되고요. 전자 부호표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단, 고속, 병렬 처리가 가능하나 이제 암호문 블럭의 삭제나 교체에 의한 평문의 조작이 가능하고 재존성 공격이 가능하여 사용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평문 64비트 각각의 블록은 동일 키를 사용을 하여 이제 개별적인 암호화, 단일 값의 보안, 전송, 암호화 키 등을 이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CBC 모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약자를 살펴보면 크리퍼, 블럭, 체이닝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암호 블록 연쇄 모드입니다. 그래서 평문의 반복은 이제 암호문에 반영되지 않고 임의의 암호문 블록을 이제 복호할 수는 있으나 이제 비트 단위의 에러가 있는 암호문을 복호화하면 한 블록 전체와 다음 블럭에 대응하는 비트가 에러가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암호 알고리즘은 이제 입력은 선행 암호문 64비트와 평문 64비트를 연결해서 XOR를 하는 방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일반적인 이제 목적은 블록형 전송 인증에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논리 연산의 XOR는 AND, OR, not 중에 not과 OR가 합쳐진 XOR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CFB 모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약자는 이제 치퍼 피드백 모드라고 해서 패딩이 이제 필요가 없고요. 병렬 처리가 가능하나 이제 암호화에서는 병렬 처리를 할 수 없고 재존성 공격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사용을 안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선행 암호문은 이제 평문과 XO와 연산이나 의산환수 출력을 만드는 암호 알고리즘 입력으로 허용이 되고요. 일반적인 목적의 스트림형 전송에 인증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OFB 모드가 있습니다. 아웃풋 피드백 모드라고 해서 이것도 이제 패딩이 필요 없고 암호화와 복호화 사전 준비는 할 수 있으나 이제 병렬 처리가 불가능하고 적극적 공격자가 암호문 블록을 이제 비트를 이제 반전시키면서 대응하는 평문 블록 비트 반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CTR 모드를 사용하는 편이 낫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암호 알고리즘의 입력이 선행된 DES 출력이라는 것을 제외하면 EFB와 이제 하는 방식이지만 이제 잡음이 있는 채널상 스트림 전송, 유성이나 위성 통신에 사용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CTR 모드, 카운트 이제 모드라고 부르죠. 카운터 모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패딩이 필요 없고 암호화, 복호화를 이제 사전 준비할 수 있으며 병렬 처리가 가능하나 이제 적극적 공격자가 암호문 블럭을 비트 반전시키면 이제 대응하는 평문 블럭이 비트 반전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카운터 모드를 이제 보통 권장해서 블럭 모드로 사용을 한다라고 이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